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벌써 2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 2주 동안 거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비트코인인데요. 지루하고 답답할 때일수록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퓨엘 멀티플과 글로벌 M2의 YOY, 전년 동월비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 상황이 어디쯤이고 언제쯤 이 사이클이 끝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개사! 자,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퓨엘 멀티플은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 채굴 수익을 1년 평균 채굴 수익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0.5에서 1 정도일 때는 채굴자들의 수익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요. 이때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된 구간으로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가 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채굴자들의 수익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고평가된 구간에 진입됐다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슬슬 준비해야 하는 구간으로 봐야 하죠. 자, 제가 차트에서 이렇게 청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퓨엘 멀티플이 저평가되었던 구간들입니다. 현재는 1.10이라는 수치로 저평가 구간은 빠져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2차, 3차 반감기 때는 이 저평가 구간을 빠져나온 이후로 고평가 구간까지 다시 저평가 구간을 침범하지 않고 계속 쭉 올라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 퓨엘 멀티플의 추이로만 보아도 이 현재의 흐름이 3차 반감기보다는 2차 반감기 때와 닮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퓨엘 멀티플과 같이 보면 좋을 차트가 바로 해쉬 리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의 항복이 끝나가는지 아니면 다시 채굴에 박차를 가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차트예요.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이는 Y는 1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채굴자들의 항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 기존 채굴자들이 다시 채굴에 박차를 가하거나 신규 채굴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죠. 채굴자들이 다시 채굴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시 퓨엘 멀티플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따라서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좋지 않아서 항복하면서 물량을 시장에 매도하기보다는 다시 채굴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로벌 M2 YOY를 한번 보시죠. 현재 같은 경우는 연두색 영역에 계속 있죠. 확대를 해보면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연두색 영역에 있다는 이야기는 전년 동월비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글로벌 M2 YOY를 60 이중 지수 이평해서 해당 이 하얀색 이평선인데요. 이 이평선을 RSI로 변환한 이 지표를 보시면 최근에 데드크로스가 났다가 다시 보라색 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확대를 해보면 더 확실히 보이죠? 해당 지수 이평 같은 경우는 60 이중 지수 이평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2차 반감기 때도 이 RSI 지표가 처음 이 50을 넘어가고 난 뒤에 바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데드크로스가 한번 났다가 다시 2017년 7월 중순경 재차 골든크로스가 났고 추후에 약 5개월 반 정도를 상승을 하면서 고점이 마무리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반감기 때는 반면에 50을 넘어간 이후로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그대로 고점까지 쭉 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때는 코로나 때 이 급격한 통화량 증가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현재는 3차 반감기보다는 2차 반감기 때 흐름과 역시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RSI 골든크로스가 언제 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보시면 2차 반감기 때는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리고 상승 변곡이 나온 이 이후로 약 2달 정도가 지난 뒤에 골든크로스가 났고요. 그 이후로 약 5개월 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 3일, 즉 2월 초에 데드크로스 이후에 상승 변곡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반감기처럼 약 2달 뒤쯤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 4월 초쯤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대략 반년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0월 언저리 정도의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인보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반감기가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2차 반감기의 블록이 42만 개, 이만큼이 생성됐을 때 2차 반감기가 찾아왔고요. 3차 반감기가 블록이 63만 개가 생성이 되었을 때였죠. 자, 그리고 이번 4차 반감기가 84만 개의 블록이 생성됐을 때 찾아왔습니다. 24년 4월 20일이었죠. 자, 그러한 주기로 살펴보면 저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21만 개씩 블록이 더 형성이 됐을 때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35만 개, 56만 개, 77만 개죠. 각 사이클별로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때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겠죠. 자, 그럼 고점은 어떨까요? 고점은 49만 개, 70만 개, 91만 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반감기 때는 49만 개 블록이 형성됐을 때 그 이후로 약 2달 정도 더 상승을 하고 사이클 고점이 마감이 됐고요. 3차 반감기 때도 보시면 70만 개 블록이 형성된 이후에 역시나 약 2달 정도 더 상승하고 사이클의 고점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을 보시면 이 91만 개 블록이 형성이 될 때쯤이 언제인고 하니 8월 중순쯤입니다. 앞선 두 번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로부터 2달 뒤인 한 10월 중순 정도에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저희가 앞서서 글로벌 M2 이중지수이평 그리고 그 이중지수이평으로 만든 RSI 지표를 참고를 해봤을 때도 대략 10월 정도의 고점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해봤죠.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에 관련된 측면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채굴과 블록 생성 원리를 고려해본 측면 이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면 우리는 대략 10월 언저리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근거를 마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지금은 참 재미없고 지루한 장이시겠지만 저는 흔들고 올리든 그냥 올리든 이번 연도 3에서 4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지금까지 모은 물량 홀드하시고 기다려 보시죠. 이번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